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더욱더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최근에 제 주변에는 몸살 기운 그리고 감기 기운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고 그러면서 좀 이런 몸살 기운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는 9월 이후 61일 만에 다시 한번 7만 명을 돌파한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마음과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진단쇼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출석 체크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볼 텐데요. 네, 서당계 1년차님은 혹시 지금 아직 여기 계실까요? 진단쇼 오늘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소철룡님께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이크님 안녕하세요. 제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태백 주목나무님도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네, 이렇게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 오늘도 좀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님 찾아와 주셨고요. 앞산솔님 출석합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아리아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드룹조아님 안녕하세요. 드룹조아님은 쪼쪼 이게 혹시 시그니처 인사 멘트인가요? 굉장히 귀여운데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드룹조아님의 인사도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네, 왕비비빅님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보다 좀 할머니 입맛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비비빅인데 괜히 조금 더 반가운 느낌이 드네요. 네, 제갈공명님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달달하다님도 안녕하고요. 네, 서당계 1년차님, 태린님, 준호님 모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이 5G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뭐 KT 쪽에서 5G 관련한 소식을 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5G가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속을 답답하게 하기도 했고 약간 좀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건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5G 섹터 쪽에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저 빈살만 왕세자 방한 관련해갖고 그쪽하고도 일단 관련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쪽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뭐 한 650조 정도 뭐 그 정도가 들 거다. 또 어떤 자료에서는 부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1,400조가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시를 완전한 정말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혁신 도시, 최첨단 도시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망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수 중에 필수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님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난번에 방한을 냈을 때 이재용 회장님을 통해서 다른 재벌그룹 총수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받고 뭐 그랬던 내용들도 있고 뭐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많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5G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쪽에서는 하웨이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뭐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자, 뭐, 그래서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 낙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5G 섹터들이 조금 등락이 조금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5G라고 아무거나 이렇게 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 뭐 몇 종목만 간략하게 조금 살펴본다라면 뭐 처음으로 일단 뭐 솔리드 같은 종목이 있을 텐데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자,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3분기에 매출액이 한 729억 정도, 730억 가까이 나왔죠. 자, 근데 작년에 3분기 매출이 44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도 마찬가지 1,700억 이상 누적 매출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1,200억 수준이었어요. 자, 매출액이 이렇게 좀 강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미국 쪽에 수주했던 이런 물량들이 지금 매출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뭐 지금 5G 섹터들 중에는 안 빠진 종목이 없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다라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라면 실적 부분이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 솔리드는 작년에 이 누적 적자를 기록했었죠. 3분기까지.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일단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1, 2분기는 약간 뭐 BP 정도 수준밖에 못 했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흑자가 나면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들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관련주들 중에 뭐 실적 부분들 얘기하는데 뭐 빠지면 서운한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죠. 자, 이 서진 시스템은 3개월 매출액이 지금 3분기 매출액이 2,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전년 동기에는 1,730억 정도예요. 누적 역시 마찬가지 전년에는 440억 정도 됐는데 올해 4,4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5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에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부분들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분기 매출액이 13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3분기 매출액은 410억 정도가 됩니다. 누적 매출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550억 정도였는데 올해 74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살펴보면 작년 누적이 한 39억이니까 4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3분기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이 70억을 넘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가 안 찍혀 나오면 요게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뭐 해외 수주한 거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매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런 쪽들 매출액하고 뭐 영업이익들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위주로는
또 뭐 오늘 오전같이 이렇게 확 뛰었을 때 그럴 때 쫓아가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흥분해서 쫓아가면요,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좀 곤란하고요. 자, 뭐 얼마든지 느긋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노려보셔도 살 수 있을 테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 또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나름대로 찾아보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급등했을 때 쫓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5G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고생을 시켰고 뭐 종목별로는 실적 부분들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가 자체는 작년보다 다들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되는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를 노려본다라면 괜찮은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속을 답답하게 했던 5G 섹터인데요. 일단 쫓아가는 매매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종목들 또 추천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5G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니님이 보내주신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19,4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인지 10월 말부터는 쭉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봐도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할지 진단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전까지 어느 정도 왔는데 여기서 그냥 빠르게 손실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까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제약바이오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다들 이 제약바이오 쪽을 이렇게 매수를 하실 때 다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데요. 뭐 굉장히 좋은 약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좀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그런 종목일 경우도 있어요. 자, 뭐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좀 뭐 거래 재개는 됐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도 상장될 때 엄청난 뭐 한 주가가 상장되고 난 다음 10배가 올라갔었죠. 굉장히 좋은 뭐 그런 부분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항암제만 하더라도 3세대 항암제만 하더라도요. 면역 항암제의 경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770개 정도의 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탑이 되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7월 28일 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시가가 18,500원으로 시작했다가 25,3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런데 이때 처음 상장됐을 때 이때 만약에 잘못 물렸다라면 그쵸 뭐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잡으셨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간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상장되고 보름 만에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호예수가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7월 28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요. 뭐 1월 달 정도 되게 되면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 나오겠네요. 자, 뭐 그러면 좀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에서 보시면 처음에 상장돼 갖고 지금 뭐 현재 가격 위에 선들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뭐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그런 자리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곧 저항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올라오는 중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오늘도 한 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에서도 주가가 뭐 급등락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일단은 조금 더 보시고요. 근데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밀려서 뭐 플러스 지금 현재 8% 정도 선이 돼 있는데요. 플러스 5% 아래로 이게 밀린다라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지켜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뭐 오늘 현재 가격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뭐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현재 상태에서 조금 보시고 현재 가격 그러니까 1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끝나면 2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플러스 5% 미만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의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만약에 탄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싶으면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간다 싶으면 2만 원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주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달달하다님이 보내주신 서진 시스템이고요. 16,0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아주 약간의 수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단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오늘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오후장에 좀 늘어줘야 됩니다. 이게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거래량을 많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음선이 좀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됐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매도한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좀 기관 외국인들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근데 현재 상태에서 뭐 조금 오늘은 양선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자, 오후장 들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아마 이 어제 거래량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 17,000원 조금 넘어선 위에 선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거래량 자체가 뭐 오늘 좀 이렇게 어제보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62평선을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고 22평선은 올라오고 있죠. 이 22평선하고 62평선이 대충 겹치는 자리, 뭐 그 자리는 15,000, 한 15,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단기 매매로 보셨다라면, 글쎄요, 뭐 가장 탄력 있는 종목을 잡았어야지, 지금 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고, 굳이 뭐 이 종목을 단기 매매를 들어가실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이 5G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전년 동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용도의 그런 종목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조금 들고 가는 종목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 준다라면 17,000원대 이상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거래량 체크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의 주가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거래량 잘 체크해 보시면서 될 수 있다면 17,000원 구간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 5G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 진단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구전자인데요. 네. 저기 7,000원에 20%요. 네, 7,000원에 20% 들고 계신데, 네. 혹시 요즘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좀 됐는데, 물 타고 해갖고는 지금 7,000원 돼 있거든요. 아, 매도가를 또 놓치셨네요. 네. 그러면 뭐,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한 8,000원까지 단기간에 갈 수 있나 해서요. 단기간에 8,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000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더구전자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단기간 내에 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뭐 오늘은 이 단기 매매를 좀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네요. 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짧게 뭐 단기간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동안 물려있던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궁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요게 LG전자의 밴드로 일단 등록이 돼서 TV 부품이나 뭐 요런 것들, 휴대폰의 힌지 같은 것들, 요런 것들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자, 지금 애플의 밴더로 등록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또 지금 신산업으로 전장 부분들 요런 부분 쪽으로 지금 뭐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 114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요. 실적 부분이 지금 뭐 실적 발표 시즌이고 또 지금 앞으로는 실적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뭐 한동안은 감익되는 구간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경기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 긴축 정책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럴 때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면 평상시보다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이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을 좀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적을 꼭 봐야 되는데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뭐 1142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매출액 전년도가 3분기가 한 460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 590억 정도입니다. 누적 매출도 마찬가지 1115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6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누적이 한 13억, 3분기까지 13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98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으니까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1142억이니까 4분기에 또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조금 이렇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다라는 생각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결정적으로 단기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지금 단기간에는 여기 지금 벌써 매물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파랗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뭐 한 5달 정도 그 정도 거래가 됐죠. 그렇다면 이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만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즉 이게 좀 지금보다 좀 윗선의 주가가 보이게 되면 서로 먼저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240주평선에 좀 이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일단 실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기다리다 보면 그쵸?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니까 자,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빠져나오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매물이 워낙 좀 많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기다리시다 보면 8,000원 정도는 올 것 같으니까 뭐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더구전자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닌데 일단 8,000원까지 가는데 단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8,000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네, 더구전자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애플이라는 빵빵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백 주목나무님이 보내주신 세진중공업이고요. 15% 보유 비중에 매수가는 5,700원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단기 고점을 피해서 잘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도 5% 넘게 오르면서 그래도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단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이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태백 주목나무님은 태백이신가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자, 일단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5,7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아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모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긴 기간을 보시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실적 부분들이 올해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금 미래산업, 지금 이 세진중공업이 그렇게 많이 부각은 되진 않는데요.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요게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부의식 해상풍력 쪽, 이런 쪽에 구조물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상당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좀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이게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고점 부분이 여기에 지금 6,000원대 정도, 6,000원 좀 위에 선에 전고점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6,200원 정도의 전고점이 좀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자리는 보시게 되면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이네요. 이때도 한 번씩 이렇게 바닥을 찍었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 보면 저항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시다라면 6,2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면 이게 6,200원대 정도에서 탄력을 조금 이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6,5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드린 가격대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가격 구간까지 잘 잡아주셨으니까요. 반영하셔서 포트폴리오에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이 다양한 종목들, 4가지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여기서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건지지 못했더라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찾을 때에도 꿀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투자 포인트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을 만나볼 텐데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이 태백갈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광고가 아니라고 토마토 증권통이 이렇게 남겨줬는데 앞광고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태백 갈비 하니까 많은 분들 지금 점심 식사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오늘 또 어떤 메뉴 드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따가 진단쇼 끝나면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메뉴를 먹으면 좋을지 추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인데 우리 부자왕 전문가님께도 진단을 받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이렇게 똑같은 멘트로 말씀을 드려서 귀에 못이 박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빠르게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부자왕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종목을 진단해볼 종목은 파파이스님이 보내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127,45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30%면 비중도 나름대로 좀 많으시고요. 지금 주가도 이 12만 원 부근에서 많이 밀린 상태라 손실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원금 회복까지 가능해 보이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다시 한번 종목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127,4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27,400원대. 사실 이제 종목을 고를 때는 지금 시세 중심에 있는 종목인가 아니면 조금 좀 변두리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갈 종목인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는 기업명으로 보면 코로나 국면에 좀 관련돼 있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죠. 코스피 200인데다가 시가총액 한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주가는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급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슬슬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번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이 설사 좋고 나쁘고 이렇게 나쁘더라도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됐고 좋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데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꾸준하게 매출액이 우상향돼 있고 작년에 9,200억이라면은 금년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거 봐서는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4천억이라면 금년에는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500억대야 최고 실적이었는데요. 금년에 1분기에 뭐 278억, 2분기 한 460억 정도, 또 3분기에도 200억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작년에 절반 정도 달성하기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라든가 제약 쪽 관련해서는 이 고령화사회에서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초창기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가격 기간 조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50%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금년에 1분기, 2분기로 보면은 하향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순이익률이 법인세라든가 모든 재비용을 제하고 순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 재무제표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없다 말씀드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술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27,400원의 비중이 30%.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 30% 정도 밀려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공모해서 상장시키고 나서 주가가 1년간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동안의 시세가 바짝 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자리가 30만 원대고 35만 원쯤에서는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보시면은 67,400원 자리가 10월이거든요. 지난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월봉으로 보면 빨간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자리, 특히 월봉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종목이라도 좋습니다, 빅사이클입니다, 슈퍼왕입니다 이렇더라도 월봉에서 빨간 양봉이 안 만들어진 종목들은 내리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빨간 양봉이 들어왔어요. 월봉에 보시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리는 기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재무제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과도하게 빠진 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도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 또 확산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또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기대감도 좀 있고, 또 요 종목 자체는 흠잡을 건 없습니다. 초창기에 프리미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쭉 거품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12만 원, 13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30% 오르면 오늘 하루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가격 제한폭이 30%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너무 실망하시는 필요는 없고 지금은 좀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장 클럽은 손절이라든가 전략 매도라든가 장기 투자 묻어두세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자리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기업 내용도 갖고 있고, 지금 봐서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니까요. 개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손절 안 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3만 원대 근처가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한번 고민이 된다면, 더 욕심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비중을 한 10%, 20%까지 줄일 수 있는 자리가 13만 원이고요. 좀 욕심을 낸다면, 지금 3분기 실적 가지고 좀 미진하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은 내년도에 나오니까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으니까 저는 한 15만 원까지 보는데 기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면 15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 3개월 정도라고 본다면 13만 원 근처 매수가 근처로 해서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보유하자. 손절은 의미가 없다. 강력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여기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조금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했더니 이제 점심 메뉴 추천에 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굴짬뽕도 진짜 좋아하고 저도 러브수기님과 비슷하게 굴 보쌈도 좋아하고 미역국에도 굴 넣어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굴을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당계 1년차님이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먹을 거 좋아할 것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뱃속에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되새김질하면 됩니다. 이런 코멘트도 남겨주셨네요. 네, 저게 뭔가요? 땅굴. 저 땅굴 말고 바다에 사는 그 굴을 좋아하는데 되새김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소띠인가 봐요. 여기서 지금 굴로 시작을 해서 저의 탄생의 비밀까지 좀 여기서 드러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굴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동님께서 굴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굴을 환영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FNF. 15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FNF는 의류 쪽입니다. 코스피 200에 속해 있고요. 시가총액은 거의 6조에 가까운 덩치가 상당히 커요.
근데 기업이 시가총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 얼마짜리 회사가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강한 종목도 있다는 정도. 이 섬유의복 쪽 관련해서는 덩치 큰 회사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동사도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이 종목은 부장클럽이 이 라스트 찬스에서 이토마토 방송에서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유튜브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을 사셨다는 거 보니까 15만 원대 사셨다고요? 상당히 잘 사셨네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뭐 쌩쌩 달린다거나 뭐 아주 시세를 주도한다라기 보기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FNF의 실적은 이번에 3분기로 봐서도 그렇고 나무랄 데 없이 좋고 또 강군제에서도 뭐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또 지수 상승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몰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CPI 지수 나온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긴 한데 다 이렇게 매수기를 충분히 주고 가는 거지. 이 주가가 뭐 갑자기 바닥치고 쑥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도기에도 매수기에도 충분히 주는데요. 동종목 FNF로서는 지금 시점 종합지수가 2477인데 2500 아래에서 더 갈 수 있는가라고 또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은 배당철이긴 해요. 계절적으로 보면 12월까지 지금부터 11월 오늘이 15일인데 12월 배당 기준일자 3일 전에 사면 배당 다 받거든요. 은행은 12달 들고 있어야지만 배당 이자 나오지만은 여기는 배당 기준일 3일 전까지 보통은 3일이니까 그래서 갖고만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요. 배당 쥐꼬리만큼 주는 거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에 특히 해외 법인 쪽에서 수익이 잘 창출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잠깐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면 보고 가죠. 시간이 넉넉하니까. 동사는 이제 FNF 홀딩스가 있고 FNF가 있는데 분할이 있잖아요.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는데 동사는 사업회사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 실적은 1조 매출 올려서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었고 당기순이익이 2천억인데 금년에 1분기, 2분기에 벌써 뭐 그냥 부장이 추정치를 계산해봐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좋거나 훨씬 좋아질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 3분기 실적 보니까 뭐 1,000억 넘게 나왔네요. 영업이 1,300억 나왔으니까 동종목의 장점이라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익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OPM 보통 잘 나가는 기업도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보면 에코프로니, 뭐 LNF, 포스코임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률 20%가 안 돼요. 개발 7, 8% 정도 안 되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규모의 경제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이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나면 치열하게 경쟁할 텐데 그 단계까지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FNF는 이미 시장 점유율, 가격 경쟁력, 특히 중국 법인이라든가 이런 해외 법인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는 좀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는데 덜 줬다 말씀드리고 일단 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방송까지 해드렸으니까 지금 15만 원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뭐 단기로 본다면 수익 내기 제일 좋은 게 3%거든요. 뭐 3% 수익 내고 단타 치는 것은 좋은데 이 종목은 단타도 되지만 중기도 되고 길게 보셔도 다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매집을 하는 단계니까 13만 원에 샀든 15만 원 아래에 샀든 간에 매집을 해서 조금 좀 수익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이 차트에서 매물벽을 보니까 여기가 16만 5천 원. 여기가 16만 원 근처 가니까 두들기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맞고 나서 봉우리를 한 세 봉이 아니라 한 3봉에서 4봉 정도 만들어지면은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추세 상승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매수 관점에서 15만 원 아래 눌림목이 나오면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여야 되냐면은 중기적으로 동 종목은
15만 원대에서는 한 18만 원까지 보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방송에서 추천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 네, 오디오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굴에 다녀왔더니 이게 조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네, 우선은 이 FNF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참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FNF 안에 MLB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최근에 백화점이나 뭐 여러 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MLB 매장에 좀 자주 들려보고는 하는데, 보면은 좀 요즘 스타일로 많이 잘 각색을 해놓은 것 같고, 뭐 좀 요즘 MZ 세대들, 젊은 층들을 노린 그런 패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해외에서도 좀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이 FNF 관련한 코멘트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 FNF가 지금 시점에서는 매집이 들어오는 자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가서 시세를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이 지금 비중 30%까지 채웠다면, 그죠? 또 20%까지 채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손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오면 아마 저는 강력 매수 추천드릴 거고, 동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라 말씀드리고,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는 손절가를 드리잖아요. 주린이도 보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 스캘퍼, 스윙, 이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손절가를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이분 질문하신 분한테 드린다면은 손절가 없이 이 종목은 길게,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동안 가져간다면 충분히 20%, 30% 은행 이자의 10배 이상의 충분히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컴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FNF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FNF가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그래도 최근에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달달하다님이 보내주신 이지홀딩스고요. 3,11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이지홀딩스 관련해서 3,400원을 단기 목표로 설정해 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3,400원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지홀딩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지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기 전에, 부장의 매매 스타일을 잠깐 소개한다면, 사실 이런 종목은 부장의 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전문가 스타일이 좀 틀리지만, 부장이 이 유튜브 방송에서 라스산스라든가 이 라스산스 이전에, 종목 진단 시간에 가끔씩 설명드리면서 제 종목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렇게 매매하라는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장기 투자하거나 또 집중 매수하거나 비중을 30% 넘기거나 몰빵하거나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이지홀딩스는 투자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인적 분할이 돼서 따로 독립이 됐긴 했지만 뭐 아시잖아요. 축산이라든가 이런 닭고기 관련주들인데 마니커도 있고 오리 제품 관련해서 판매 정다운이라고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자회사들인데 홀딩스 그러면 지주회사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는 크게 시장의 중심에서 막 시세를 막 안겨주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씩 종목을 드리는 종목들이 보면 저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주는 손절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라스산스에 드린 금양이라든가 또 이수학이라든가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을 싸게 사서 키우는 매매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는 종목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안전하면서도 손절보다는 대박을 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종목에서 이 종목은 그런 종목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자 차트를 보면은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10,000원에서부터 보면은 주가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 종목을 샀다는 얘기는 3,100원이니까 아 싸구나 많이 빠졌구나 하고 사는 것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기대보다는 좀 싸다는 정도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예요?
좀 가격대가 좀 싸고, 어떻게 보면 액면가 500원짜리니까 음식료, 담배, 그죠? 음식료, 담배. 이거 뭐, 담배라든가 음식료, 이런 사료, 이런 부분은 경기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안 받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상이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토막 났잖아요. 6,500원짜리예요. 그죠? 6,000원, 6,500원에서 보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매수 정도는 들어온다. 그리고 요 매물이 많은 자리가 주봉에서 보니까요. 3,500원 라인에서 4,000원까지인데 이분이 지금 3,110원에 샀잖아요. 그죠? 비중도 10%예요. 3,400원까지 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매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매물이 많은 자리라든가 매일 단타 3% 먹는 사람은 그런 매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리는 사볼만 하다. 네, 그리고 뭐 크게 목표가를 4,000원 정도 얘기했다면 제가 조금 좀 목표가를 좀 낮춰드릴 텐데 지금 3,100원에 10% 정도 이분이 아주 건전하게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목표가를 한 10% 언저리에서 이렇게 남은 거 보니까 매물이 많은 자리는 3,500원의 매물이 좀 많고요. 3,500원에서 4,000원 진입해버리면은 5,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동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든 또는 스케이퍼처럼 스윙처럼 뭐 짧게 보던 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 한 2,800원 라인. 왜냐면 골든 크로스 만든 자리가 여기 2,800~900원 자리거든요.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봉에 여기 조금 이게 주황색이죠, 그죠? 요것만 돌파되면은 이 121선, 요 까만 선이 121선이거든요. 여기 부딪힐 때까지는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 종목은 잘 보유하셨다가 비중 10%예요. 일단 찔러만 본 거네요. 10%더 실어도 좋으니까 비중 10%, 15%까지 늘리셔도 좋고 20%까지 만들어 놓어도 좋은데 단기로는 3,500원. 121선에 안착이 되면은 조금 더 시세를 보일 수 있다. 지금은 보유 관점, 손절가 2,900원 제시합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가도 목표가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지홀딩스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해 드렸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파이레이션님 함께 찾아와 주셨는데 막판에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